요즘에 톱스타 뉴스에서 팬레터를 받아요. 그쵸? 팬레터를 써서 보내면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정리를 해서 기사 형태로 만들어서 내주는데 블루다이아님 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로 나왔어요. 블루다이아님은 저는 이제 고척돔에서 얼굴을 실물을 서로 처음 봤는데 어떻게 입덕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그 미스터 트롯 진이 진행할 때 그 거실에서 뭐 음식을 만들다가 거실에서 이동을 딱 하는데 TV에 그 1월 2일이었어요, 그날이. 아, 2020년 1월 2일. 예, 2020년 1월 2일. 딱 그 있잖아요. 3초의 기적이라고 다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입덕했는데 저도 그 경우거든요. 네. 근데 거실에 서 있다가 바람 노래 부르면 내 손에 딱 하는데 가다가 고개를 딱 돌리고 아, 저 사람이 진이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진이다. 아니, 내 손에를 듣고 진이다를 알았어요? 네, 아예 네, 그랬어요. 너무 딱 그게 귀에다 꽂혀가지고 지나가다 저 사람이 진이다.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그 뒤부터 계속 투표를 하고 또 사랑의 콜센터를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저도 1000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은 되지 않아서 되게 속상을 했었는데 1000번 넘게 전화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미스터 트롯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에서도 유관순 체육관에서 일단 한다고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를 티켓팅 했는데 코로나로 취소됐어요. 그 다음에 또 수원을 티켓팅을 했어요. 했는데 또 코로나로 취소가 됐어요. 아니, 티켓팅을 못한 게 아니라 티켓팅을 했는데 계속 취소가 됐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굉장히 속상해서 집에 보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작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 티켓 뭐라고 하죠? 카드, 포토카드식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지류로 종이로 배달이 됐거든요. 집에 못 간 그 티켓이 지금 저 박스 아래에 이렇게 그냥 담겨져 있어요. 아쉬움으로 못 가가지고. 네. 그것도 참 가슴 아프네요. 그쵸? 우리가 아이엠 히어로 공연은 티켓을 못 구해서 못 가서 못 봤는데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취소가 돼. 그 얘기 이제 유퀴즈 나왔을 때 임영웅 씨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취소가 돼서 끝내 이제 못 찾아뵙게 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이긴 했었군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바람을 들었는데 진이다. 네. 오늘의 유행어는 진이다. 그 순간을 듣고 알았다는 거죠. 네네. 지나가는데 귀에 딱 해서 고개가 돌아갔어요. TV로. 네. 그래서 블루다이아님은 임영웅 씨 아주 찐팬이 되셨고. 네네. 네. 그리고 열일제치시고 이제 이런 선물을 만들고 나눔을 하는 나눔천사가 된 그런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여기 앞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요. 제가 예전에 블루다이아님의 4H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나눔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심지어 뭐 앵커리 똑TV가 돈 대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분은 이분대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를 통해서 이거 나눔을 해달라고 부탁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비로 이렇게 해서 주변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한테 요거를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앵커리님과 처음 만난 거는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봤었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원래 부산 콘서트에서 보려고 하다가 못 뵙고 서울 고척돔에 가서 뵈가지고 제가 뭔가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드렸고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한번 좋아하면 되게 끝까지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고 좀 한우물만 파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앵커리님한테 꽂혀가지고 계속 이제 앵커리님 유튜브만 보는데 임영웅님이 늘 말하는 건행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임영웅 팬이 되기 전부터 건강과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 상당히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제 직업이 사실 간호사이기도 한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한 2년 정도 쉬다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 보건소가 그 병원과는 다르게 어떤 만성 질환 관리하고 건강 증진 뭐 이런 것 쪽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단어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실천이라는 이거랑 뭔가 되게 많이 연관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손재주도 없고 뭐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문구를 생각한 건 저는 갑자기
여기 계신 모든 팬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일을 하고 있어도 뭐를 하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임영웅으로 처음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온통 임영웅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퍼뜩퍼뜩 떠오르는 그런 글귀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거 한 것도 4H라는 걸 생각한 것도 워낙에는 건행실천 하는데 히어로, 임영웅에도 HER로 H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HER로 임영웅을 응원하며 헬시, 건강과 해피니스, 행복을 실천하는 히어로 제너레이션 영웅시대. 이게 모든 것에는 이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영웅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건행하세요 하면서 본인이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어야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서 이제 저는 주로 만성질환 상담이라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거 막 상담해드리고 관리하라 그러고 이런 상담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고 싶다고 해서 이런 문구를 생각을 해냈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혈당 체크를 주로 하는데 혈당 체크 저희 다 해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보건소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구강건강실이라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 구강 건강 관리도 하고 불소 도포 사업, 불소 용액 나누는 사업도 하고 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분들한테 치아 관리하는 것도 설명드리고 일단 하다 보니까 이걸 나눔을 하면 좋겠고 어떨거나 건강 관리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눔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를 나눔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문가 따로 모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실지 모르고 이게 케이스를 저한테 미리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하얀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보면 이렇게 하늘빛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칫솔 모랑 이게 다 진짜 이렇게 하늘색도 종류가 많은데 진짜 예쁜 하늘색으로 이렇게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여행 갈 때 요거를 꼭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병우 씨 콘서트 보러 갈 때 짐 싸였으니까 거기다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병우 씨가 건강검진 하라고 했을 때 되게 좋았겠네요. 그렇죠.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다 같이 좋아서 모인 영웅시대잖아요. 네, 물론 좋아요. 임영웅을 응원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응원하면서 하는 영웅시대도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말 그대로 건행하면서 네. 임영웅을 같이 오래오래 그래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웅시대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이런 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4H가 나름대로 블루다이아님이 그 단어를 H가 4개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본인이 생각한 게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 4H가 말했던 대로 첫 번째 히어로는 임영웅을 응원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음원 가입하는 거랑 스밍하는 거, 뭐 선총하는 거, 각종 음원 투표하는 거, 기사 검색하는 거, 뭐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저보다 다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히어로 음영을 응원하는 부분이 첫 번째 H, 두 번째 H는 건강관리, 건강실천인데 이건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 건강관리예요. 말했던 것처럼 건강검진도 있고 만성질환 관리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건강관리 실천하는 부분. 세 번째는 행복을 실천하는 부분인데 이건 해피니스. 3번 H 이거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기부나 또 이제 나눔이나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걸 하면서 되게 기쁨도 많이 느끼시고 뭐 기사에도 많이 올라오고 나누면서 기쁨을 느끼시니까 물론 임영웅을 응원하지만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세 번째 행복을 실천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H는 히어로 제너레이션 영웅시대인데 이거는 그냥 저희들끼리 소통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데 저희들끼리 모여서 같이 임영웅 얘기하고 수다 떨고 카페 방문하고 뭐 웅지순례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웅시대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4H라는 걸 뻗뜩 생각하게 됐고 의견을 드렸고 네.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저는 그 건강관리 중에 스트레스 관리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 개인적으로. 노래 듣고 이렇게 네네. 모이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니까 실제로 방송국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보면은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엄청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PD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일이니까. 남들이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본인들은 막 나중에 막 아프네 나중에 알고 의사 선생님들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로사도 많아요. 과로사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웅시대 분들은 어쩌면 그죠 한쪽 부분은 좀 보장받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주치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주치의고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블루다이아님이 이거 선물 주셨다고 제가 모신 건 아니고요. 그 요즘에 톱스타 뉴스에서 팬레터를 받아요, 그쵸? 이명웅 씨만 받는 건 아닌데 이명웅 씨 팬분들이 제일 많이 채택이 되고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팬레터를 써서 보내면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정리를 해서 기사 형태로 만들어서 내주는데 블루다이아님 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명웅 씨 생일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팬레터인데 그거를 쓰셨고 또 그게 또 좋은 계기로 이렇게 읽히게 됐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또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미쳐야 미친다. 제목도 세게 보셨어요. 4가지 얘기를 구성을 하셨는데 첫 번에 미쳐야 미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한자로 하면 불광불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을 모시는데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미쳐야는 어느 부분에 정말 우리가 파고들고 뭘 했을 때 어느 한 곳에 몰두해가지고 막 했을 때 미쳐야 그렇게 미쳐야 어느 경지에 다다른다. 어디에 미치다 할 때 그 미친다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을 미쳐야 미친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명웅 씨 지난번 시축 때 못 가셔갖고 병이 나셨대요. 근데 그때 일 있으셔서 못 가신 거죠? 네, 남 티켓팅만 해주시고. 아, 네. 집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다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가족분 중에 치매를 앓는 아버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정사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 아니라고 끝까지 부정하는데 주변에서 너 그것 때문에 병난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티켓팅 해준 언니도 여기 와 있습니다. 아, 대신 갔다 오신 거예요? 네네, 따님하고. 그래서 그날 못 보고 그 뒤에 이제 올려주잖아요. 이거 한 거를 계속 보는데 못 간 게 너무너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기는 보고 싶어서 보는데 저 LA 콘서트 때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 병이 나요. 네네. 내가 그 현장에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리 화면으로 멋있어도 내가 내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이명웅 씨가 거의 뭐 3시간을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병이 나서 이명웅 씨가 이명웅 님이 입었던 공연 때 입었던 그 자켓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걸 사야겠어. 어디서 사지? 막 검색을 했는데 마침 누가 공식 카페에 올려주셨었어요. 어디서 샀다고?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했는데 이게 여성 옷이 아니고 남성 옷이에요 사실. 그리고 레이서 재킷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어깨를 이렇게 뭐 도드라지게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식이라서 남성 것도 아닌데 가장 작은 사이즈 샀는데 제가 입으니까 완전히 막 이쁘죠. 근데 평상시에 입고 다닐 옷도 아닌데 그것도 무대복으로 가수가 입었던 옷을 제가 사실 적지는 않은 나이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시력 교정, 그러니까 시축을 한 다음 주였어요. 8일이 시축을 했으니까 13, 14를 눈 수술을 하고 15일 토요일에 진료를 보니까 이제 눈부심 때문에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그 가죽 재킷을 입고 또 가죽 바지를 입고 여기를요 왔어요 제가.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선글라스 끼고 가죽 잠바 입고. 아, 네네. 그때 왔는데 저는 이제 선글라스 껴서 주변 분들 표정 정확히 볼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 가죽 재킷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전체 봤으니까. 그래서 막 벗어봐라, 나도 입어보자, 나도 입어보자. 일단 다 일단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고 정신이 없어서 막 이러고 집에 딱 내려갔는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진짜 미쳤구나. 날이라도 맑으면 모르는데 비가 막 오는데 가죽 재킷 맞지도 않는 이만한 큰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 그러니까 네. 무대복 의상을 방송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간호사님께서 비 오는 날 선글라스를 끼고 지하철 타고 심지어 가방 들고 그 캐리어 있잖아요. 그거 끌고 오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근데 우리는 너무 반갑고 좋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임영웅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그게 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되게 큰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뒤 내용에도 쭉 썼지만 그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임영웅 때문에 내 삶이 재밌어졌다. 임영웅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졌다. 네. 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삶이 말을 하셨지만 우울증이나 정말 죽으려고 했다는 분들이 노래 듣고 살아났던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인터뷰도 받고 어떤 커뮤니티 글들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 살릴까. 이게 단순히 변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되게 사람을 살리는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지금은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다 살려내는 그런 가수 임영웅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이분이 참 조용하지만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어린이날 우리 딸내미하고 막 씨름하고 이제 사진이었어요. 그 보니까 끝내 가셨어요. 상암 경기장을. 아, 네네네. 비 오는 날 임영웅 씨 사진 들고 가서 상암 경기장에서 임영웅 씨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상암에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시축하는 날. 그래서 가보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마침 어린이날도 거기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네. FC 서울이 경기를 해서 그런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솔직히 그 전날 완전히 비 정도가 아니라 일기예보가 많은 비에 전국에 돌풍이 예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려는 짐은 다 싸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해야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다행히 밤에 비는 많이 왔는데 아침은 그친 상태긴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것도 사실 너무 고민하다 늦어가지고요. 그 출발하는 버스 잡아가지고 타서 거기 아저씨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빨리빨리 다니라고. 빨리빨리 다니라고 되게 혼났는데 하여튼 올라와가지고 근데 웃긴 건 비가 안 왔는데 버스가 서울로 점점 오면서 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영웅은 날씨가 좋아져서 날씨 요정인데 저는 반대로 저만 서울 오면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상암 경기에서 경기를 보는데 다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서 우비를 입고 보는데 응원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양 팀의 응원이 막. 그리고 저는 남편이 진짜 기가 막혀요, 저를. 저는 운동에 진짜 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도대체 임영웅 때문에 서울에 비 오는 날 축구까지 보러 간다고? 정말 이건 놀랄 노자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블루다이아님을 제가 그냥 성함을 사실 몰라요. 이름 석자를 모르고 그냥 저한테는 계속 블루다이아님이신데 블루다이아님이라고 막 부르다 보니까 왜 블루다이아예요? 이렇게 옆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닉네임을 공카에도 그걸 쓰시는 거예요? 네네, 공카에도 그걸 써요. 네. 왜 블루다이아님이라는 닉네임을 쓰셨어요? 제가 굉장히 어떤 게 갑자기 생각나고 뭔가 어떤 거에 의미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워낙엔 제가 그린 색상을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초창기 제가 2020년 4월 23일에 복식 카페에 가입을 했을 때는 원래 닉네임이 그린이었었어요. 아, 그린? 네, 그린이었었는데 그 영웅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래 색상이 스카이블루잖아요. 영웅님 색상이. 그래서 좋아하면서부터 색상도 바뀌더라고요. 많은 걸 참 바뀌게 하는데 다 그러실 건데 지금 옷도 입고 오셨는데 다 하늘색이잖아요. 옷부터 이 핸드폰 소품까지 다 하늘색. 이것도 하늘색, 저것도 하늘색. 온통 하늘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카이블루에 눈이 가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인터넷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거기 뭐 핑크 다이아몬드도 있고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핑크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래요. 이게 뭐 어떤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뭐 이런 걸 의미해서 이게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고백이라서 예물로도 많이 쓰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웅님을 좋아하는 거는 제 진심에서 나온 순수한 마음이며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영원히 응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제 마음엔 평화가 찾아오겠죠? 아니 이미 평안합니다.
가만 보니 블루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렇게. 그 히어로 로고와도 묘하게 네. 찾아보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이것도 이제 공식 카페에 올렸던 제 글을 갖다가 편집해서 일단 여기 편지에다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제 닉네임이 너무 탐난다고, 어떤 분은 블루 다이아 나 투루 하면 안 돼? 막 이러는 분도 있고요. 그냥 저를 부를 때 다이아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다이아라고 불러요? 저 언니가 이렇게 불러요. 저를 다이아 그래요. 아, 이름도 그냥 다이아예요? 네, 다이아. 괜찮은데요. 사람을 그 비싼 보석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아. 예.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을 제목을 처음 알려주신 분이 블루다이아님이세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147쪽에 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태주 시인님의 별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앞에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씩 우주 공간에 흐르는 별이다. 먼 하늘길을 떠돌다 길을 잘못 들어 여기 이렇게 와 있는 별이다.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그리워하고 소망했기에 여기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별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기적의 별들이 아닐 수 없다. 하늘길 가는 별들은 다만 반짝일 뿐 서러운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별이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명웅 씨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주 여행과 관련된 그런 곡을 쓰고 싶다고. 근데 이 별인데 우주 공간 흐르는 별이다 이렇게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혹시 이 시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로 뭔가 자작곡을 나오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별들이겠는가. 그쵸? 예. 아, 시인님한테 전화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인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예. 아, 모실 수 있을까요? 예.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예. 제가 지금 뭐가 떠오르는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여기 팬레터에 썼던 뒷부분을 그냥 네. 한번 읽도록 할게요. 영웅님이 항상 말하죠. 나의 별빛 영웅시대. 그 별들을 품는 더 큰 우주가 되겠다라고. 전 임영웅이라는 그 우주 안에서 하나의 별로 더욱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제 삶을 살아갈게요. 그리하여 그 우주가 더 빛이 나도록. 영웅님, 전 앞으로 더 미칠 겁니다. 미치기 위해서. 그만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영웅님이 더 좋아질 거란 얘기. 영웅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영웅시대의 곁에 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블루다이아. 네. 아, 이제 이 마음만큼은 좀 전해지면 좋겠다. 그쵸? 오늘 좀 세요? 아, 울지 맙시다. 아, 그쵸? 왜 눈물 나? 누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왜 눈물 나는지? 왜 눈물 나는 거야? 나는 왜 눈물 나는 거야? 아, 왜 눈물 나는 거야? 근데 이 별이란 시가 너무 이 시집 안에 들어있는데, 아, 이거 보면서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그 곡을 쓰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블루다이아님이 진심 때문에 더 마음이 따끈따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멀리 천안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빼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